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지병이 있어도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액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펀드투자 투건인,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영상 하단에 오픈 채팅을 클릭하시고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많은 자산가 분들이 부모님의 재산, 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상속세, 납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대부분 뭐죠?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세를 낼 때 이 부동산을 팔아서 내든지 아니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나도 현금을 그 상속세를 낼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전부 다 상속세를 납부해버리면 현재 내 유동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 또는 내가 들고 있는 내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예방하고자 일부 현금으로 연부연납을 신청을 해서 6분의 1은 내 현금으로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 연부연납은 상속세 원금에다가 플러스 법정 이자까지 납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자, 이렇게 고생해서 상속 완료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본인의 상속세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이어져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문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남겨진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는 상속세를 세무사한테 듣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자산가의 의식의 흐름이 총 4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상속세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누구한테 어떤 재산을 나눠줘야 덜 싸울까? 네 번째는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나뉘어요.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부동산도 갑자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급등을 하면서 상속세가 더 많이 늘었죠. 그렇다고 지금 팔아버리기에는 양도세도 너무 많아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전략도 같이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도 되게 많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한테 어떤 재산을 줘야 덜 싸울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임야도 있고 다른 이런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식도 있고. 근데 같은 시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받고 싶은 게 명확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받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자식한테 어떤 재산을 나눠줘야 애들이 덜 싸울까? 내가 사망하고 나서 자식들이 싸우는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유언은 총 5가지 민법에서 정해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남겨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남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많은 상속세, 나도 상속세 낼 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국세청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종신보험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법인 CEO분들이나 아니면 자산가분들이 실제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최근에도 그런 상담을 했었는데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이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실제로 보험회사, 협회별로 지시를 해서 유병자 보험, 그쵸? 지금은 간편보험이라고 하는데 유병자 보험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종신보험도 여러분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3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해요. 제 이 상속 관련 영상 제일 마지막에 항상 소개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걸 주제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새로운 진단입니다. 지금 병력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진단이나 추가 검사, 소견이 있었나? 그쵸? 이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상관없어요. 새로운 진단, 지금 약을 드시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진단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받았냐 또는 추가 검사 소견이 있었냐는 게 나 있었는데 2달 전에. 그러면 1달만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가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2년 이내에 수술 입원을 했나요? 2년 이내에 수술 입원을 안 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암으로 암 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입원하거나 암으로 수술을 했나요? 이 질문입니다. 자,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 가능합니다. 단 75세 만으로 75세가 안 되시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보통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 받은 거 있는데, 그쵸? 요거는 3개월만 지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시점으로부터. 그래서 1번 질문은 그렇게 문제가 실제로 안 돼요. 그리고 3번 질문 5년 이내 암에 안 걸렸으면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걸리시는 게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로 장단점도 있겠죠. 조금 저렴한 회사 아니면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 이런 등등 심사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속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쵸? 누구한테 어떤 재산을 남겨줄까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해서 유언장을 남겨보고,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덜컥 준비 안 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상속세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으면 요 정도는 내가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지 상속인들이 당황하지 않겠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적어도 5년 동안 내가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현금을 다 납부해서 또는 이자까지 내면서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어느 타이밍에 사망을 하더라도 현금을 보험회사에서 주니까 그대로 국세청에 내면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내고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서민들한테는 이 사망보험금이 남겨진 유족들의 이런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남겨주는 거지만 자산가 분들한테는 사망보험금 이꼴 상속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시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병력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 이렇게 보험들이 몇 년 전부터 출시가 되어서 자산가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